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아니면 긴장이 되시나요? 아니면 학교를 갔는데 수많은 친구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누구고요. 몇 학년 몇 반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그 전 단계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섭지 않나요? 뭐 대학교에서 어떤 발표 수업을 할 때 친구들이 다 바라보고 있을 때 긴장되고 무섭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사장님들이나 상급자를 모시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거 뭐 마음 편하게 잘 하시나요? 가수라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긴장이 되시나요? 연기자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발표 불안,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벌벌 떨면 또 연기를 못 하겠죠. 이처럼 또 사람들, 밖에 가서 사람들을 자꾸 봐야 하는데 왠지 사람들 눈이 무섭고 귀신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사회 공포증으로 벌벌 떤 적 있지 않나요? 이 강단 위에서 누군가 앞에서 말할 때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왠지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목소리가 벌벌 떨리고 온몸이 이렇게 촉각이 곤두실 정도로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본 적이 있나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긴장이 되고 당연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거나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를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이걸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거나 회사원인데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에게 있어서 공포증 1위는 물에 타 죽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공포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표 공포증. 이 대중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죽을 만큼 실제로도 힘들다 라는 게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공포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공포증 때문에 정말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대기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 매일 약을 먹고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발표하기 전에 그 소주를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부담감들로 인해서 자꾸 이 발표 공포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이런 공포증은 갖고 있지만 이게 내 삶을 불행으로 만들 정도라면 이거는 큰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런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오해한, 착각했던 사실이 있다. 본인 스스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수많은 그 발표 불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 또한 발표 불안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본 바 우리는 다음에 5가지 모르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걸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 일단 마음이에요. 발표 불안.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 아주 잘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은 말을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니까 말을 못한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않아서 그대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겁을 먹었다. 쉽게 말하면 쫄았다. 우리가 무서운 깡패가 칼을 들고 날 위협하면 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쫄았다. 겁을 잔뜩 먹어버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 겁을 먹어버려서 이 뇌가 착각을 한 거예요. 뇌가. 마치 내가 겁을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겁쟁이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 뇌가 움츠러든다라는 거죠. 자라보고 놀라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처럼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먹어버리니까 어느 순간에는 한 명, 두 명 앞에서도 말하는 게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면 친한 친구하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이러다가 시선 공포증도 생기고 글씨 공포증도 생기고, 혹시 누가 날 쳐다보지 않나? 이런 어떤 피해 망상과 같은,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지 않나? 나를 이상한 쓰레기 같은 존재로 보지 않나?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망상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발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일단 겁을 먹어버리면 바보가 돼버려요.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겁먹으면 이렇게 갖고 결국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왜 겁을 먹었냐, 도대체 어떤 착각 때문에 겁을 먹었는지를 알아보죠. 첫 번째, 발표를 내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좀 긴장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화려하게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저는 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앞에서 약간 긴장해서 좀 떨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 저놈 바보네, 저놈은 왜 이렇게 저 모양이야, 아 인간 쓰레기네, 아이 꼴 보기 싫네, 저렇게 무능력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나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아, 나도 긴장한데 아우 저 친구도 얼마나 긴장했을까, 난 이해해, 아우 저게 쉬운 게 아니지, 아이고 그래도 용기 내서 끝까지 잘 마무리했다, 다행이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 발표 불안의 공포증이 누구나가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는 걸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나 그걸 잘하지, 거의 대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의식을 한다. 천하의 유재석도 10년 동안 무대 울렁증이 있었다 그러잖아. 이 말은 무대 울렁증은 발표 불안이에요. 무대 위에만 있으면 긴장하는 거. 천하의 유재석도 10년 동안 발표 공포증이 있었다. 그만큼 모든 인간은 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아니 발표 앞에서 이렇게 좀 벌벌 떠는 게, 사람들이 무시한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 이하의 나쁜 짓을 했을 때 무시하고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조금 목소리가 떨리는 게 남한테 피해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하려고 하니까 긴장했던 것 뿐이라는 거죠. 즉 이건 무시당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긴장했을 뿐이다, 그렇게 가볍게 여겨주셔야 되고,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 내가 앞에서 떨 때 오히려 나를 좀 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아이고 그래도 긴장한 상태에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지 대놓고 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거나 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무시당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정도로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발표 불안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제일 못한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스피치 학원을
이제 동호회에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5분이 돌아가면서 3분씩 안녕하세요 발표 스피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끝나고 딱 나면 나머지 4사람은 오 김 선생님 오 진짜 잘하시네요. 저는 김 선생님 정도만 하면 아이고 정말 저는 살만할 텐데 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하러 여기 연습하러 오세요. 아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김 선생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떨었는데요. 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제가 벌벌 떠는 거 다 보셨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누구나 떠는데? 그러고 나서 2번째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또 발표하는 거. 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막 진땀 내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나면 나머지 4사람 아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벌벌 떨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로 그분이 경험을 했는데 5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때마다 직접 발표한 사람은 아이고 저 못했습니다 하는데 나머지 4사람 그 정도면 잘하신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은데요?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뇌의 착각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못하지 않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밟아버리려고 그래. 넌 왜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발표 불안이 심할 정도일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김대리 앞으로 하지마 당신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사람 잡겠네. 그 정도일 때 진짜 발표 불안으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발표 불안으로 힘들다고 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 왜 그래?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발표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실제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발표 불안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발표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우리 과장님 조금 떠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 이 말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나하고 너가 이제 다르니까 내 입장에서 내 일이니까 엄청나게 커.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거를 바라볼 때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내가 발표 불안으로 엄청나게 떨어가지고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느끼게 된다. 즉 그 말은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발표 불안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못한다, 심각하다, 나 이제 끝났다라고 하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오히려 발표 공포증이 심해지게 된다. 세 번째, 착한 사람. 완벽주의. 이게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양심적이에요. 그리고 좀 착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완벽주의다. 이 말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남한테, 사람들한테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완벽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괜히 안 좋은 모습 안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남한테 완벽한 모습 보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떨린다라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빠 눈치 보면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 벌벌 떨리잖아요. 이렇게. 이건 왜 그러냐면 잘 보이려고 하니까. 착한 사람, 완벽주의, 눈치 보려고 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약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거를 말하려고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제가 이 발표 불안이라는 주제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잘 보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것도 괜찮다. 인간은 부족하고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떨 수도 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 긴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데 첫 시작부터 난 잘해야 돼. 난 완벽해야 돼. 난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아주 엄청난 긴장의 덩어리를 갖고 와버리면 시작부터 긴장하게 되니까 결국 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 완벽주의 성향,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이 발표 불안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발표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 같은 거 할 때 내가 일부러 불안하지 않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안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금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실수하는 것을 부족한 점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좋지 자꾸 완벽하게 자기를 숨기려고 한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누구나 불안하다. 우리는 항상 이 팩트를 인정을 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강의할 때 사실 불안해요. 어쩔 때는 한 200여 분 정도 이렇게 200~300분 정도 이렇게 앞에서 말할 때 한 5분, 10분 가슴도 두근거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철면피를 깔고 아주 뻔뻔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안 안 하려고 숨기니까 더 불안해지게 된다. 스스로가 이 불안의 감정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불안하다. 나도 불안하다. 오히려 내가 불안하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지 않아지는 거죠. 불안하면 안 돼 그러면 점점 커져요. 우는 아기에게 울지 마 그러면 와 하고 더 울어요. 그게 불안이에요. 그게 불안. 우는 아기에게 많이 불안하구나, 힘들었구나, 괜찮아, 너 실수한 거 없어? 괜찮아, 너 잘했어. 아이 그거 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는 알았어 엄마, 나 다시 더 열심히 할게. 그래서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 내 안의 아기가, 내 마음이라는 아기가 불안해하고 있다, 울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울지 말라고 화낸다. 시끄러, 닥쳐 라고 한다. 두 번째,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그냥 다 하자.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난 널 믿어.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안아준다. 그러면 그래 우리 한번 해볼게. 뭐 우리 지금 당장 잘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 비로소 발표 불안이 사라진다. 중요한 거는 떨지 않는 것이 발표 불안의 끝이 아니라 내가 떨지 않고 막 말을 잘하는 게 발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떨더라도 괜찮아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면 그것이 발표 불안이 없어지는 길이다. 우리는 왠지 떨지 않으면 마치 발표 불안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로봇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지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떠는 내 자신, 부족한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충 살자. 하여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마음 공부나 최면 명상 이런 걸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최면의 첫 번째 원칙, 노력, 역효과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노력, 역효과의 법칙. 노력, 역효과. 노력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난다. 우리가 애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긴장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긴장하면 실력 발휘 못 해버리잖아요. 시험 볼 때 긴장하면 머릿속은 멍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막 애쓰니까, 막 머리 쓰니까, 생각하고, 상상하고, 망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발표 불안 있는 사람들은 막 일주일 전부터, 발표 못하면 어쩌지, 못하면 어쩌지, 못하면 어쩌지, 이 생각만 해요. 긴장하는 연습, 발표 못하면 어쩌지, 난 발표 못해라는 상상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해요. 일주일 동안. 발표에 대한 불안, 긴장, 초조, 짜증, 화남, 분노.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현장에 들어섰을 때 시작도 하기 전에 불안해져요. 이해되시죠? 발표 불안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 자꾸 애써서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좀 그만해야 된다. 걱정을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대충 살아야 된다. 가볍게. 너무 잘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화해하듯이 오늘은 이렇게 연습해서 조금 더 해보자. 그래. 아이고 어제 이거 실수했는데 오늘 조금 보완해서 좀 더 해보자.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신과 손잡고 화해하듯이 나아간다라는 거. 내가 조금 못해도 야 괜찮아. 뭐 그거 발표 못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겠어? 뭐 누가 널 죽이겠어? 발표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회사 잘린 사람 난 본 적 없어. 오히려 너는 발표는 못해도 일은 더 열심히 하잖아. 넌 성실하잖아. 진짜 회사에서 잘린 사람은 회사 돈 횡령하거나 상급자 맨날 비방하거나 일은 안 하고 땡땡이 치거나 나쁜 짓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잘린다는 거죠. 발표 못한 사람들이 잘리거나 저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 못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볍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발표 불안의 원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내 욕심이, 난 욕심 안 부리려고 했는데, 나 비우려고 했는데 왜 나는 발표 불안이 생겼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완벽한 모습 보이려고 하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욕심이다. 기대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자꾸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목표가 100점이에요. 그럼 100점을 향해서 매일 불안하게 뛰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가 한 30점이에요. 그러면 30점까지 기분 좋게 올라가고 내일은 35점, 40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확 낮춰버리면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잘해야 된다. 자기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목표는 이렇게 만해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실력이 이 정도면 오히려 한 단계 밑으로 가서 하면 훨씬 더 많은 목표를 즐겁게 달성할 수 있는데 가진 실력이 이 정도인데 욕심은 이 정도. 실제로 연습도 안 하면서 마음만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만 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가 상상했던 부정적인 결과가 현실이 되니까 회사도 그만 다니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된다면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겁을 먹었다. 왜 겁을 먹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나의 단점을 수용해주지 못하고 자꾸 찍어 눌려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 바보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그럼 인생 끝나.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악이 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니까 내 심장이 벌벌벌 떨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즉 내 마음이 나로 인해서 겁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이렇게 겁먹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착각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한다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게 더 낫겠죠. 2번째, 그 정도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크게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떠올 수 있어? 그래 좀 어버버 할 수 있어? 그냥 멍해서 말 못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발표 잘하려고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발표하는 것도 어떤 사는 것 중에 한 부분이지만 꼭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발표 불안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 완벽주의, 눈치 보지 말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준비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하여간 남한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약자가 되니까 남한테 잘 보일 생각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아껴주고 사랑해주자. 네 번째, 누구나 불안하다. 그래서 나도 불안하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더 이상 불안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단점을 숨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생 좀 대충대충 가볍게 살자.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생긴 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내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발표 불안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루, 한 달, 1년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라도 발표 불안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가 이렇게 발표 불안을 겪고 있구나. 현대인의 공포증 1위가 발표 불안이라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다만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고 혼자서 고민할 뿐이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